저희가 살고 있는 것도 우주라는 걸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주라는 것은 결국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거든요. 지금 지구라는 그 작은 집에 있으면 예를 들면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되겠죠. 우리 동네까지 어린아이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고.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고 안 가본 데를 가려고 노력하고 그 솔루션을 찾고 가서 진짜 뭔가를 보고 그걸 발견하는 일은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결정적으로 항우연으로 입사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거는 그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입사하면 어디 부서에 배치될지를 문의했더니 달 탐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설레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을 하고 지구위성 중심으로 항우연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 탐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때는 굉장히 큰 도전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서 달에 가는 게 우리나라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참여했을 때는 해보고 싶어서 참여를 했죠. 물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말 지금 다누리가 달에 가서 잘 지금 돌고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혼돈의 시기였어요. 혼돈의 시기. 저희가 맨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건 이 사업이 맨 처음에 한국형 발사체에 이제 실어서 달에 보내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50이라는 숫자가 이제 발사 중량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에 맞추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증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줄어들게 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줄어들면은 달에 진입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약간 소방수, 구원투수 비슷하게 이제 19년 11월 말경에 11월 26일자로 제가 달 탐사 사업 단장으로 다시 명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첫 번째 제가 가서 거의 제가 명령 받자마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고 거의 한 85%가 이 사업은 실패한다. 그런 거였고, 기술적으로 가장 큰 거는 지금 질문하신 이제 그 무게 문제였죠. 정말 당황스러웠죠. 이제 그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무게는 증가가 됐고 그 연료는 한정돼 있고 하드웨어를 다 부품을 다 뜯어서 새로 조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궤도 가는 길을 바꿔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어떤 그 목표 임무를 다 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랬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0.5페이지 루프로 가고 달에서 한 몇 개월 동안은 100km로 이용하다가 아주 300km로 이용하는 그런 약간 좀 섞인 제안을 나사한테 했었고, 나사에서는 그거는 좀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사도 이제 BLT를 써보는 게 어떠냐. 이 BLT 궤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처음 기획 단계부터 빠져 있었던 그런 옵션이었죠.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자체가 BLT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설사 BLT로 가더라도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우리가 포기를 하면 쉽죠, 그죠? 포기를 하면 쉬운데 이건 가야만 하는 길이다. 책임은 어차피 사업단장이 내가 됐으니 내가 지는데 이건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때 이제 비탁이라고 이름 붙인 그 팀이 6명이었고 화요일 1시에 회의를 한다고 하니 그분들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아마 제가 매일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매일 회의했던 것 같아요. 매일 회의하고 매일 할 일을 회의를 해서 주어지면 그거를 가져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계의 이제 길이 생기고 그러다가 거기서 한계의 안이 나오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또 세부적으로 또 디스커션을 하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보통 궤적 설계라는 게 이미 그 전에 또 관련해서 시스템 개발을 하는 게 한 3년 이상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7개월 안에 뭔가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요. 일단은 부담감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BLT라는 궤적 자체를 했던 경우가 거의 없고요. 우리는 당연히 한 번도 안 해봤고 외국에서도 뭐 미국 정도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미국만 한 거죠. 사실 이 BLT라는 길이 답이 하나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답이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사가 갖고 있는 솔루션과 비슷한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 거죠. 하루는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랑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저희가 이제 이거밖에 답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은 이거밖에 없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정말 울분을 토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 이 방법밖에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택했고 나온 결과가 이거야 라고 나사 회의할 때 이제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나사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오, 잘했어.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어. 맞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정말 너무들 기뻐했죠. 설문조사를 서울대 한번 다시 했더니 딱 정말 이게 진짜 드라마 같이 딱 정반대로 됐어요. 아까는 안 되겠다는 사람은 85였는데 된다는 사람이 85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놀랐죠.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그 당시에 뭐 좀 속으로 많이 기뻤습니다. 좀 되겠구나. 사실 저도 항우연에 입사하기 전에는 위성기라는 걸 그냥 말로만 들었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궁금했던 점이 아니 어떻게 몇 년 동안 고장 없이 움직이게 만들지? 근데 실제로 이제 항우연에 와서 업무를 진행해 보니까 설계 단계부터 되게 꼼꼼히 일단 보는 게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 오류 하나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최대한 확인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제작하고 한 2년, 3년에 걸친 세부 설계 단계를 쭉 거치다 보면 기술적으로 성숙해지죠. 테스트를 하죠. 그게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거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년 정도에서 숙성된 기술을 이제 녹여 넣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그 열전공 시험할 때 시험을 1부터 100으로 치면 한 60, 70까지 다 왔는데 문제없이 잘 계획대로 이상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열진공 시험은 우주 환경과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어서 다누리호가 잘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10억 분의 1 기압 정도의 고진공 상태와 마이너스 185도의 극저온 상태에서 24시간 약 한 달 동안 다누리호를 시험하는 그런 터프한 시험입니다. 열진공 시험을 하면서 다누리의 온도를 올리자 시간이 별로 안 지난 상태에서 탑재 컴퓨터가 원치 않게 재부팅이 됐습니다. 한 6시간 동안, 8시간 동안 한 88회 재부팅을 하였고요. 그 말은 실제 이 상태에서 다누리를 발사를 하면은 달까지는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그 미션은 실패했다고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저였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중압감을 느낀 건 사실이고요. 진짜 막 그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 순간은 거기 이제 미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또 찾아내면 또 희열을 느끼고 그러다 또 일 터지면 또 터졌네 하고 이제 힘들다가 그런 패턴이 계속 이제 파도 치는 것처럼 계속. 다행히 짧은 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한정돼서 그것을 반영했고 결과적으로 쫙 분석했을 때 한 번도 일단 재부팅이 안 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동작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진짜 행복하다는 표현을 감히 쓰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네. 그 설계에 맞게 잘 제작하고 시험 평가돼서 건강 검진을 받고 통과한 다누리.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의심하기 시작하면 일 못합니다. 앞만 봐야지 뒤를 보면 안 돼요. 22년 3월에 저희가 사실 저희 그 다누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또 돈을 조금 절약한다고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 쓰려고 거기다 쓰면 이제 컨테이너를 거의 재활용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 컨테이너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안토노프를 이용을 해야 돼요. 당연히 안토노프하고 계약 조건으로 준비를 하고 막 있었는데 이제 22년 3월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이게 진행이 지연되면서 이거는 답이 없다.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그러면 이제 수송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747로 이제 바꿨고 747을 쓰려면 이제 컨테이너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진짜 아마 우리 연구소에 아마 그렇게 짧은 시간에 컨테이너 만진 적이 없을 거예요. 오랜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고요. 많은 분들 도움으로 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현재 지금 발사하기 전날이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마무리다 내일이면 끝난다라는 심정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이죠. 발사장에 뭐 다양한 일이 있었죠. 다양히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그 다른 과제들은 한 2달이나 이렇게 발사장 런치 캠페인을 해요. 근데 스페이스X는 이제 한 달 안에 거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주말까지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대로 막 근무도 해야 되고 근데 또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코로나였잖아요. 플로리다는 마스크를 안 씁니다. 숙소에 다 코로나예요. 한국에서 코로나 안 걸렸던 분들은 이제 계속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어링 때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상에서 다누리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페어링이 되면 이제 보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페어링을 다 닿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그래서 잠깐만 작업을 홀드해달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누리 닿기 직전에 거기서 절을 했습니다. 정말 속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절을 했는데 옆에 있는 미국 작업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마지막에 절했던 기억. KDSA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안테나고요. 심우주 미션을 지원을 합니다. 달 미션, 화성, 목성 미션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안테나가 되겠고요. 2022년 1월부터는 이제 그 다누리 발사 전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동지궤도 위성을 가지고서 이제 송수신 시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사 쪽하고 나사 JPL하고 컨택이 돼서 나사에서 먼저 제안한 거는 그럼 목성 탐사선 주노도 한번 해보자. 그 주노가 그 당시에 7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주노하고 이제 교신을 결과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노에 이제 신호도 받아서 나사한테 보냈을 때 나사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굉장히 단시일 내에 이렇게 주노하고 교신 성공하는 거가 자기들도 굉장히 좀 놀랍다.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누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발사 준비를 하게 되었죠. 장비, 사람, 절차 그 세 가지가 모여 있는 곳을 지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사하고 나면 저희가 달 탐사선에 이제 어떤 일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달 탐사선의 상태 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달 탐사선의 탑재체들이 관측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제 과학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고, 지상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상 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위성이 발사체로부터 분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리하고 나면 위성체가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동작하는 모든 순서들, 그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예측을 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예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거죠. 발사하는 날은 그 전날부터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랜 동안에 달 탐사 사업을 하면서 이제 발사 날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발사하는 것인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 관제실에 왔을 때는 다들 그 핑크색 옷을 입고 다 오시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발사하는 날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의 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10, 9, 8, 7, 6,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Valerie, 가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발사가 되고 저희가 보는 모니터에서 지상에서 발사체가 떠나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없죠. 거기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늘을 보는 거. 페어링 분리된 후에 나오는 그 화면이 있었어요. 그때 딱 다누리에 딱 보였어요. 옆면이. 딱 보이는데 그 순간이 진짜 저기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딱 이제 분리를 할 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틀어지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가거든요. 걔가 만약 질량 중심이 틀어져 있으면 이제 앵글 살짝 돌면서 앞으로 나갈 텐데 질량 중심이 거의 0,0에 맞았기 때문에 똑바로 나갔었고 저희가 이제 발사 당일에 앉아서 화면으로 이제 발사 장면을 이제 지켜보고 아 시작이다 하면서 박수를 딱 치고 그 이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초조했던 그 1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 후에 1시간 있다가 첫 교신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시간 동안은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우스를 딱 클릭을 했는데 그 명령이 올라가긴 했는데 폴트 메시지가 나서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저희도 하고 나서 그 되게 관제실에 사람들이 많은데 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 전문진 박사님 목소리만 다시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했고 발사가 그렇게 우여곡절에 성공을 하고 세퍼레이션이 돼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상국에서 수신이 안 됐다는 이제 연락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기억에 잘 모르지만 그러고 있었나 봐요.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잡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 스페이스X 이제 직원들이 복도에 있다가 와인잔하고 샴페인을 들고 이제 하려고 문을 싹 열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문을 닫고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그때는 조금 당황을 했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덜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다운링크가 잘 돼서 위성체 상태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 지상 시스템에 어떤 우리가 미스한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사소한 그런 파라미터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거 수정하고 바로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초기 운영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죠. 많은 기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틀날 발사하고 이틀날 때 테스트 기동은 워낙 짧게 하는 거고 위성의 상태보다는 이제 추진 계통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라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한 9월 2일 날의 TCM은 사실은 아주 작은 번이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번.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번이 아니라 걔를 잘못 틀어주면 궤적이 틀려져요. 그래서 BLT 그림을 그리다 보면 지구에서 출발했을 때 색깔하고 파란색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9월 2일 날 세 번째 TCM-3가 어디냐면 그 파란색 선의 끝과 빨간색 선의 시작점이 생기는 그 지점에서 번이거든요. 9월 1일 날 오후 3시에 안전 모드로 진입을 했어요. 다누리의 하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분석이 완료됐었어요. 그래서 오후 5시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9월 1일 7시 반경에 정상 상태로 복구시켰어요. 9월 2일 한 3시,
2시경에 TCM3를 해야 되는데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궤도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틀어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다시 기동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새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9월 2일 5시에 기동을 시작했죠. 약 48시간의 또 궤도 데이터를 얻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기동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다 라고 결론을 얻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었던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을 맞췄어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해냈다. 수고했어. 이라는 눈빛이 서로 쫙 이렇게 주고받는 그 느낌 아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원팀이다 라는 느껴졌고, 이러한 우리 원팀은, 우리 팀들은 무엇이,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치더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이 다 컸었죠. 테스트 촬영을 이제 발사하고 나서 3주 되는 시점에 했어요. 8월 26일 날. 그때는 뭐 통상적인 그냥 테스트입니다. 탑재체가 이제 살아있냐, 그런 테스트로 루티 탑재체를 가지고 이제 자세 기동을 하면서 지구랑 달이 들어오는 위치를 찾아서 자세 기동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한쪽 구석에 그 탑재체에서 내려온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노트북, 탑재체 담당자들의 노트북이 있고, 저희가 그때 한 10몇 명이 그 오퍼레이션 참여하면서 모여 있었어요. 이 영상이 과연 나올까? 안 나오는 게 사실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때 영상이 딱 나오고 처리된 걸 봤는데 이게 뭐 엄청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진짜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지구는 동그랗고 흑백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 다 아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놀라워하고,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좀 눈물이 나는 걸 봤어요. 저도 조금 그랬지만. 그래서 저희가 루티를 개발할 때 우리가 만든 루티를 통해서 국민들이 달도 보고, 달에서 지구도 보고, 우주도 보고,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개발을 했었고요. 원래 루티의 임무는 달 표면의 지형을 관측하는 게 임무지만, 달까지 가는 그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되게 이제 개발자도 답답해하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내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또 국민들이 이 사진을 보면 좀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뿌듯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 4달 반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더 의미 있고, 일단 과학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했을 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걸 한번 찍어보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진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달을 찍고 지구를 찍을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달 찍고 지구 찍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다가 지구랑 달을 다 찍자. 그래서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찍을 때 어떻게 찍을 거냐? 그러면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진으로 지구를 가운데다 놓고 찍자. 그러면은 계속 똑같이 찍으면 달이 공전하는 게 보일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편집한 것도 아니니까 그 보여주면은 이게 공전하는 게 보일 거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계속 했고, 나중에 영상 이제 만들어 보니까 진짜 공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OI 첫 번째 번. LOI 기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행성이나 다른 새로운 뭔가 천체에 갔을 때 필요한 기술이에요. 들어가서 그 중력권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동인 중에 하나죠. 아시다시피 다누리는 지금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달에 거기는 포획은 돼야 되고, 그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걸어서 달에 포획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놓치는 순간 휙 지나가 버리면 지금까지 해본 게 거의 헛수가 되니까. 발사처럼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잘 가서 목표점에 가서 완벽하게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킹을 잘못하면 이제 틀어지는 거죠. 또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살짝 긴장이 됐었죠. 네. 그 성공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딱 기동한 다음에 한 바퀴 정도
궤도가 한 바퀴 도는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마지막에 저기 디브리핑 한다고 다시 모였을 때 그 FDS 멤버들이 간단하게 퀵록으로 그냥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이랬을 때 사람들 그때 호응할 때 기억도 아직 기억이 나고 그런 게 그때가 이제 가장 예민했던 버기였는데 너무나 잘 됐고 결과적으로 NOI를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잘 펼쳐는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계획했던 2번, 3번, 4번, 5번도 사실 막상 해보니 ODOP라고 이제 궤적을 결정하고 궤적을 예측하는 이런 단계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FDS 멤버들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번을 한꺼번에 두 번째에서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번을 한꺼번에 네 번째를 하면 그 사이에 시간이 이제 4일에서 5일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줄여서 저희가 궤적이 LOI 3번 만에 이제 들어간 것도 저희가 또 다른 경험을 한 거죠. 정해진 길이 아니라 개척자들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패스파인더잖아요. 그래서 KPLO가 코리아 루나 패스파인더. 정말 기뻤죠. 정말 우리가 해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마지막으로 밤을 새고 달에 진입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원하고자 하는 궤도에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저희 관련된 분들한테 톡을 보냈어요. 다누리는 이제 진정한 달 궤도선이 되었습니다. 하고 새벽 시간에 톡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그게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더라고요. 다누리 진정한 달 궤도선대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기억나는 게 12월 24일 날 그 달에서 표면에서 바라본 지구가 동그랗게 떠 있는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달에 갔구나.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진에 우연찮게 한 번도 보입니다. 농담 삼아 24일 날 낮에 밖에 나왔으면 단체 사진 다 찍혔다고. 55 아시아 인구가 다 찍힌 단체 사진이라고. 제가 이상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약간 늦게 퇴근했고 저기 관제 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예측된 궤도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영상을 띄워놓고 있거든요. 저걸 계속 보다가 그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차는 저쪽 반대편에 서 있었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위에 달이 있었어요. 약간 어스름한 상황에서 달이, 보름달이 너무나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저기 KPLO가 저기 있잖아요. 저는 관제실에서 저 그림만, 시뮬레이션 된 그림만 보다가 퇴근할 때 저 달을 보니까 그냥 제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문은 없지만, 창문이 없어서 관제실이 답답은 한데 언제라도 저녁에 퇴근을 할 때 달을 보게 되면 내가 먼저 퇴근할게. 그래서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달을 보게 되면 그래요. 달을 보게 되면 거긴 KPLO가 있으니까. 일단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나사에서 아니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적은 인원으로 이런 궤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고 저희랑 같이 일했던 나사에서도 상당히 놀랐어요. 원래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위성체가 처음 발사하고 임무 궤도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데 나사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겪는데 어떻게 다누리는 그런 어려움 없이 바로 들어갔냐. 그래서 그런 걸 물을 때마다 저희는 이미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What's incredible to us is what started out as a mission to the moon way back in 2016 turned out that NASA wants to go back to the moon, and it became front and center importance for our space agency to get the images and the data, the collection from this particular missions. The KPLO mission has been a fantastic success. It launched a year ago, August, and has been orbiting the moon for almost a year now. Very exciting, and really in a partnership there, we brought our expertise and Korea brought their expertise together. 지상 시스템 운영 업무는 9명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스케줄 근무로 이제 밤낮 이제 돌아가는 인원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낮에 뭐 임무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상 시스템의 이제 실시간 운영 지원, 군대에서 위수 지역처럼 관제실 근처에서도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가 이제 달 주변을 이렇게 이제 돌면서 미션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 현장에 있는 그 저희 안테나 근무자 운영자는 그 교신 전에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 달 주기가 있잖아요. 28일로 되는데 그래서 28일 동안 1, 2주 정도는 한 7번, 8번 정도 교신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뭐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이제 좀 비교적 적은 수의 이제 교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누리가 난다 그러면 그냥 혼자서 잘 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굉장히 여러 대의 달 탐사선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찬드라얀이 쏘아 올린 달 탐사선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보낸 달 탐사선이 와서 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충돌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기동도 저희가 한번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진 않으니까 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달의 중력이 상당히 요상해가지고 이게 매번 다누리가 어디 있는지를 매일매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중력이 이상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궤도선은 달 지표면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 정도 궤도 유지 기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매일매일 궤도 결정을 하면서 다누리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궤도를 지나갈 거니 과학 탑재체들에게 그 궤도 정보를 전달을 해서 원하고자 하는 지역을 찍을 수 있도록 관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임무가 올해 말까지예요. 그게 이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2년이 연장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과학적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특히 나사 입장에서. 이 이제 2년 더 연장되면서 섀도우캠이 더 많은 영역을 찍게 된 거죠. 그 운영하는 게 노고는 있을 수 있지만 힘든 일은 아니죠.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섀도우캠 같은 것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페이지를 열어줄 거거든요. We are using the imaging data from both LUDI, ShadowCam, but we're trying to pick our landing sites. In fact, NASA's actively looking at which landing site we should go to. We have a subset, but we want to pick one that's close to resources, and your spacecraft helping us pick which one is close to resources.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뭐 저희가 뭐 달 궤도선 하나 끝내고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경험들을 축적하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루틴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달 궤도에 우리나라 국적기를 단 우주선이 돌고 있다 하라는 것 자체는 요즘 사람들한테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우주 탐사라고 하면은 정말 모르는 그 깜깜한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과 설렘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공간이에요, 저에게는. 우주 하나하나 공간 하나하나가 이제 무대고 그 무대에서 어떤 일들, 어떤 공연을 할까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무대 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실현해주는 그런 공간? 여기서 이 다누리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어떤 경험들은 또 다른 우리가 탐사를 할 때 최초 새로운 걸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해결해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그때 어떤 그런 경험들 그거는 반드시 작용해서 그때도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달뿐만 아니라 뭐 화성, 뭐 다른 행성들의 여러 분야의 여러 차원의 일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저한테는 너무 벅찼던 힘이 들었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그런 일들.